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명규 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4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장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제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에도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였던 우리 증시인데, 오늘은 관세도, 뉴욕 증시 급락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적 이슈죠.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적 이슈가 국제 정세보다 사실 뭐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일단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뭐 외부적인 문제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뉴욕 증시 급락, 뭐 상호 관세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떠난 탄핵 인용 하나로 급변한 장세입니다. 사실 9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었고, 오늘 사실 제가 VIP방에 이 TXR 로보틱스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화가 나면 말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TXR 로보틱스라든지 뭐 대진 첨단 소재는 이해할 수 있는 하락이었어요. 왜냐면 보호 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모든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신규주를 비롯해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이슈라 정상적인 이슈다 이런 걸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슈를 떠나서 탄핵 인용 하나로 그냥 장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된 이후의 주가 흐름들 보셨겠지만 정치 테마주들도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 후보 올리자, 저 후보 올리자, 막 이렇게 그냥, 이게 뭡니까? 아주 불건전한 장세죠. 이거 시세 조종하는 애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 잡아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정말 좀 저는 대응할 수 없는 장이다 이렇게 느낀 그런 장이었고요. 어제까지 굉장히 탄탄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루로 모범생이었던 우리 시장이 한순간 타락했습니다. 어제까지 모범생이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교실에서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나도 지금 불건전한 장세가 펼쳐졌는데,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장세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봐야겠죠. 일단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에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도 언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트럼프를 자극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약간의 이건 정말 곤조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 인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점성술로 천문학을 보는 것처럼 경제 정책을 얘기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관세, 상호 관세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이 얘기들이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트럼프는 겁주기 쉽게 엄포로 지금 관세를 내뱉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건 글로벌 경제학자들, 저명한 경제 인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상호관세가 뭐 독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분도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지금 관세가 미국 제품에 유럽에 들어올 때, 미국 제품 유럽에 들어올 때 관세가 한 3% 정도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등등의 세금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관세로 적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미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관세를 각각 맺고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를 제가 아까 봤는데, 지금 기사는 제가 오늘 탄핵 얘기 때문에 기사를 다 지웠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호관세를 뭐 어디 20%, 베트남 49%죠.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것은 말이 되느냐라는 이 비판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장이 어저께 6% 가까이 빠졌잖아요. 이거 빠진 게 이유가 명확한 게 뭐냐면 관세?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관세로 인해서 1경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트럼프가. 이 1경의 관세를 누가 내요? 국민이 내는 겁니다. 어느 국민? 미국 국민. 관세는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고 수출을 하는 기업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수입을 한 국가에서 수입국에서 국내에서 팔 때 관세를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나이키가 공장이 베트남에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이 물건을 만들죠, 나이키. 어제 14% 빠졌어요. 왜냐? 베트남에서 오는 물건 관세 붙잖아요. 10만원 하던 한 20만원 정도 하나 요즘에 10만원 하던 조던 농구화가 이제 관세가 붙어요. 49% 30만원 됐습니다. 누가 살까요? 안 사죠. 그냥 작년에 신던 거 좀 아껴 쓰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관세 문제는 굉장히 뭐랄까 지금 이게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이라서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이 대응 전략에 따른 각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 정치 테마주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오늘 안 좋은 장세다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해줄까? 지금은 트럼프를 자극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 제롬 파월에게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월가의 투자 심리가 어떨까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어요. 정말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한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죠. 완전히 투자 심리가 냉각됐어요. 되게 비판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서둘러서 이게 상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편관세 10% 보편관세가 이제 각국에다 부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보이는 국가에게는 봐줄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우 깜짝이야.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더욱더 큰 거고 지금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3월 고용동향 보고서 나오는데 지금 고용동향도 안 좋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기업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구매력이 약해졌어요.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기업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이 현재 감원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야,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예, 이게 맨날 CGNC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나온 거예요. 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전년 대비 직전을 대비해서 60%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05%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감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트럼프 2기 신설 조직인 정부 효율부 도찌라는 이 정부 효율부의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여파라고 하는데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7일 월요일에 있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와 종목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좀 타격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혀 수급이 붙질 않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에르코스 같은 종목은 급등했죠. 왜냐? 에르코스는 저출산 관련주로 지금 현재 이제 대선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에 60일 동안 대선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대선 기간에 누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인맥주가 그래서 지금 기승을 부리는 건데, 인맥주도 인맥주지만 저는 인맥주는 거들떠도 안 볼 거고요. 정책주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코스 같은 종목이 신규주로 급등했는데 영유아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럼 저출산 관련주로 엮일 수 있겠죠. 얼마 전 일론 머스크도 이제 대한민국 위기다, 그리고 어저께는 독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망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유튜브 영상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상이죠. 2060년이 되면 전 국민의 5% 정도가 이제 20대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 아직 미혼인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한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 에르코스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했었다. 근데 대다수의 신규 상장주들도 지금 오늘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불건전해진 시장의 일시적인 수급 영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정상화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관심 섹터로는 넣어놨는데요. 저는 인맥주는 절대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드리고 싶으신가요? 대성홀딩스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왔고, 대표적인 이번 최대 수혜주는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거의 뭐 후보는 막강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인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이 오늘 모두 급등을 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코나이뿐만 아니고 이 인맥주는 뭐냐면 동문, 같은 고향, 어디 같이 일을 했다, 뭐 그냥 같이라는 기업 티귿 받침을 쓰는 이 가짜만 들어가면 전부 엮여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증시에선 그게 말이 되는 게, 이 종목을 주무르는 지금의 주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 장난질을 하는 수급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면 뭐 신고했겠죠. 시세 조작이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분명히 단체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들의 입맛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탄핵 인용 가장 지지율 높은 후보 상한가 하면 상한가인 거고, 자 오늘 재료 소멸 하한가, 그럼 하한가인 거예요. 그들의 그 의도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한다는 건 정말 콧방귀를 끼고 싶은 거죠. 동전 던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같은 확률이 되겠죠. 상승이 하락이냐니까.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급락했고요. 대신에 이제 평화홀딩스 상한가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죠. 그리고 안랩, 써니전자, 대상홀딩스, 뭐 안철수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들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인맥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시세가 아니잖아요. 윗꼬리 밑꼬리 대응 가능한가요?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5% 자동 손절 간 사람 오늘 다 손절 나갔죠. 수익 본 사람 없어요. 올라갈 때 따라잡은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개인들 많이 샀네, 죽여! 하고 하한가 하면은 그냥 하한가 가는 거고요. 하한가네, 야 다시 올려! 하면 상한가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한가를 보낸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 건 굉장히 힘든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한가에서 하한가를 풀고 조금만 올리면 여긴가 보다 하고 이 시장에 있는 단타가 아니죠. 정말 욕심에 눈먼 이 불나방들, 개미라고 전 개인 투자자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불나방들이 다 달려들거든요. 한순간에 쭉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서 물량 장악하고 있던 이 수급 세력은 위에서 그냥 딱 때리면 무너지죠. 호가가 박살나요. 호가가 10개, 10호가만 박살이 나도 바로 손절매가 쭈쭈쭈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다시 위에서 때린 만큼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서 매수호가에서 10개 호가만 딱 잡아먹으면
또 시장에서 매수세가 불나방들이 쫙 달라붙어요. 그거 세네 번만 반복해도 수급 세력은 여기서 상한가 5번 먹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누구를 기만하는 겁니까? 투자자를 기만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맥주는 웬만해선 인맥주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인맥주 중에서는요 정책주랑 엮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안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이지만 사실 지금 AI 시대 보안 솔루션이 중요한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로 섞일 수가 있죠. 안철수 의원인가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 지난 그 뭐랄까 경력? 일단 이분은 의사도 해봤고 뭐 세기의 천재잖아요. 일단 안랩이라는 우리나라 백신 프로그램 회사를 만든 창업자이기도 하고 의사도 했다가 뭐 이런 다양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관련주가 있지만 이게 다 인맥주로 편성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맥주 중에서는 정책주로 포함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스트레스가 더 줄 거예요. 오늘 제가 TXR 로보틱스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오늘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차라리 이건 마음 편해요. 얘는 좀 하락을 하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하지만 안랩이나 이런 종목들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하면 내일 바로 점화갈 거고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해도 바로 점화갈 거고요. 내가 대선에 출마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지지율에 따라 점화갈 수 있고요. 내가 대선 출마를 안 할 건데 누구를 지지해라는 말에 그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갑자기 또 점상을 갈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죠.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석 따위는 저런 인맥주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유지가 되죠. 소방 로봇이야. 이번에 산불이라는 재난도 우리가 겪은 만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났어.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가 이제 로봇이고, 그래서 이런 로봇 계열에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하락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켜보면서 오늘은 하락했지만 저는 추가 매수까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조선, 방산, 엔터. 대표적인 관세 회피 종목인데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은 또 떨어졌어요. 오늘은 정상적인 시세의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고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맥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맥주로 가더라도 저는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이면 장땡이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인맥주를 절대 안 볼 거고 안 할 거지만 하실 분들은 해서 꼭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점상 10방을 노리지 말고 호가 10개 올라가면 일단은 팔아주고 3%라도 수익 나면 일단 좀 팔아주고 수익이 났을 때 팔아주면서 급락 나왔을 때 만약에 아까처럼 하한가를 갑자기 오리엔트 바이오가 꽂았어. 판사의 말에 판사가 그러나를 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엄청나잖아요. 그럴 때 이 파도를 이용해서 잘 매매하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럼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목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정상적인 성장주라든지 비인맥주들이 급락을 했더라도요. 지금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종목들은 순리대로 흐름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대선을 뭐 600일, 6000일, 6만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60일이고요. 그 60일 안에 어느 정도 후보들 윤곽 나오면 다 이제 인맥주는 커팅 당해요. 커팅 당한 다음에 주요 후보들로 뭉쳐질 거고요. 그것도 대선 전에 어느 시점에 급락을 할지 급등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인맥주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인맥주를 보고 뭐 비인맥주들에서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정상적인 종목들을 끝까지 잘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기회예요. 오히려 지금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인맥주가 판을 치면 수급이 부족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까 얘기한
급등에 쫓아가는 이 불나방들도 다 자금이잖아요. 이 자금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비인맥주 정상적인 성장주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인맥주로 가니까 수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장주는 조정을 받겠죠. 여기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자금들이 인맥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주에 관심을 갖자. 그러면 좋은 종목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인맥주는 100% 장담하건대 선거 전후로 해서 또 어느 시점,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이 될 거예요. 어느 시점에 절대 팔 수 없는 시세가 나올 겁니다. 급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맥주가 사라지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지금 저가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성장주나 제대로 된 순리를 타는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와 테마가 될 겁니다. 이걸 명심하고 지금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여기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 중에서 주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는 정치 말고요, 이제 정책으로, 정책주로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대응하기 쉬우실 거고요. 조선방산엔터는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테니까 역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펩트론이었어요. 일라이릴리와 이제 기술 협약을 맺은 기업인데, 이 펩트론은 제가 작년 고수회전 필살기 고수회전에서도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 펩트론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주사제인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이 약품이 서서히 녹아가면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될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삭센다라든지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를 일단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관심 주셨는데 이걸 못 산 게 너무 좀 아쉽고, 왜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을 기대했는데 제 매수가를 오질 않았어요. 좀 아쉽긴 한데 아직은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솔직히 이 바이오주들은 알테오젠에서도 보셨겠지만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펩트론을 관심 가지면서 고가 자리라도 매수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펩트론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여러분 에코프로 보셨습니까? 오늘 에코프로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떤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면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공매도 제도가 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4월 3일까지, 어제까지 공매도 1위 종목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를 그럼 누가 했을까요? 외국인이? 기관이? 또는 개인이? 자, 순수하게 우리 수급 동향으로만 봅시다. 수급 동향으로만 보면 어제 외국인은 순매수였어요. 이게 100만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10억, 38억 원에 어저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380억의 공매도를 때렸어도 한 410억 원의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국인은 롱숏 전략을 같이 써요. 물론 같은 종목에 사는 경우는 드문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저께는 공매도보다 순매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은 매도죠. 어저께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은 어쨌든 공매도를 했든 매도를 했든 매도를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단편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공매도의 특성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4월 1일, 2일 그리고 어제까지 이 4월달 들어서 2분기 들어서 이 3일 동안 공매도한 세력들은, 이 공매도 세력은 오늘로써 손실이 확정됐어요. 빌려서 5만원에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지금 52,000원에 사서 갚아야 돼요. 지금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47,000원 잡히거든요. 현재 공매도 추이 보면 에코프로죠. 지금 공매도 평균 단가가 오늘 5만원이고요 어저께 47,500원, 그저께 47,100원, 평균적으로 48,000원 잡아봅시다. 이거 오늘 10%가량 손실이에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외국인은 120억의 순매수를 했어요. 이 얘기 뭘까요? 여러분 느낌 오죠?
개인들이 공매도 가능하니까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외국인의 일괄적인 공매도가 아니고 개인이 공매도 나온다 싶으면 외국인들 이거 순매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재작년에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갈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이때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키스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로 치면 존 리와 같은 존봉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만 돈 벌지 그들을 따라간 이 동학 농민들은 떼죽음 당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을 때 공매도를 개인 매수세가 이겼죠.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리고 기관이 공매도 때리는데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올렸어요. 이때 뭐 배터리 아저씨도 나오고 다양했죠.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2차전지 그렇게 하면서 막 끝까지 올렸는데 문제는 마지막 엑시트는 누가 해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때렸다가 개인들 매수에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손실로 바뀌죠. 그러면 100억 공매도 때렸다가 1조 원어치 살 수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집합자금이잖아요. 100억 공매도 때렸는데 손실 봐서 100억 날라가는 거 상관 안 해. 거기 1000억 더 사가지고 10% 수익 보면 100억은 메꿔지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더 올라간 거예요. 이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렸다가 개인 매수로 올라가니까 이거 손실 본 것만큼 야 더 사. 더 사서 그냥 올려버려. 그래서 올린 거. 그래서 올린 거. 그래 더 올라간 게 에코프로의 지금 모습인데 에코프로의 이때 모습인데 이때의 학습 효과가 이제 생겼겠죠?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 패턴에서 공매도가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때처럼 진행됐으면 전 차라리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런 개인들이 공매도 받아낼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죠.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수비만 하던 공격만 하던 이런 부분들에서 패스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전혀 다른 길이 생긴 거죠. 좌우만 있었는데 위아래가 생겨버렸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늘어나니까 이걸 그럼 방향이 늘어났을 때 선택지를 고를 때 유리한 건 누구예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개인들은 선택지가 늘어났을 때 이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선택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매수와 매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공매도까지 늘어나니까 선택지가 늘어났을 때 절대 개인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없어요. 공매도를 쳐놨어. 그러면 모든 개인들이 하심해서 공매도를 계속 때리면 주가가 쭉 떨어지겠지. 근데 개인들 공매도 때릴 때 한계 자금이 아마 3천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뭐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 공매도 나오면요 외국인들 이거 500억치 사버려서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이제 에코프로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상승시켰던 그 모습을 개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집합자금이 아니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오늘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게 공매도가 부활하고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바뀌어버린 트렌드입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거죠. 이제는 코스닥 지수가 공매도로 인해서 무작정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보이면 개인도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개인들 공매도 포지션 잡아서 외국인들이 또 공매도를 하고 다 같이 공매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차장고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게 매수를 개인들 공매도 넣을 때 매수를 해서 올려버리면 여기서 개인들 물량 손절 나가고 다시 매수로 전환될 때 공매도로 딱 포지션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장난을 이제 더 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락하는 공매도로 인해서 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죠. 대신에 이렇게 위아래로 장난치는 그 상황에서 개인들 자금이 더 불타오를 소멸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법적인 무차익 공매도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다들 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체급이 다른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같은 운동장이 있는데요. 그냥 체급이 달라요. 쟤는 120kg짜리 헤비급 선수인데 난 60kg야. 내가 아무리 때려도 제가 손가락 한번 탕 튕기면 난 날아가는 거예요. 쟤는 타노스고 나는 개인 혼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들이 다 합쳐서 원기옥을 쏠 수 있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취해서 에코프로나 이런 공매도 2차 전지,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 공매도 포지션 잡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게 훨씬 더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에코프로 주에 최근 3일간 공매도 포지션 잡은 개인들은 지금 손실이에요. 다음 주에 급락 나오지 않고 만약 급등 나오면 청산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살짝 좀 많이 격양된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을 겪으면서 정말 이 정지 테마주에 대해서 치를 좀 떨었고 치를 떨 수밖에 없죠.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이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불타오르는 그 불나방들을 보면서 답답했고, 정상적인 종목들이 이유 없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러면 좀 격양이 된 그런 상태로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 이 제 감정은 다음 주에 주가적인 움직임으로 제가 다 풀어낼 겁니다.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순리예요. 그리고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지, 이렇게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면 결국엔 짧은 수명으로 파탄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정상적인 흐름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 순리에 맞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래도 좋은 수익을 올렸었고, 좋은 수익을 올린 한 주였고, 오늘만 조금 이제 시장 망가지면서 우리도 좀 혼란을 겪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대로 또 대응을 해볼 거고요. 이번 주에 올렸던 수익 그대로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서 수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한 주간 수고하셨고, 2분기 첫 주 우리 성과가 좋았습니다. 2분기 이 대선 전국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역시 뭐 잘 제가 왁구를 잘 짜 보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하셨고,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 대표였습니다.